예,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10회 2강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네, 자, 어, 지금 이제 단행본 저술 과정에서 내용까지 채우라는 게 아니고요. 목차 구성만 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정도만 알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의 속도를 좀 저도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아직까지는 그 부담을 안 가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목차 구성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4월 28일까지 초고니까 5월 달 정도에 이제 내용 수정하고 하면 우리 목표가 7월 8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 일정을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밴드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6월이 끝나면 이제 실기 실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승경도도 중간에 그래서 이제 세 분, 네 분이 나눠서 여기서부터 한 역사 저기 그 답사의 한 부분은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시간 되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무료 이렇게 학생들을 좀 많이 끌어서 실적을 좀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승경도도 그때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실기 실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 이 일정이 끝나면 이제 논의를 해서 예, 확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 콘텐츠의 첫 번째는 영화입니다. 예, 극영화죠, 극영화. 예를 들어서 만일 조선시대였다면 적어야 되겠죠. 판소리나 또는 경극과 같은 희극. 근데 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야설스러운 판소리는 많았죠. 그다음에 춘향전이나 흥부와 같이 이제 이런 그 우리 전통적인 한글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거 있는데 뭐 삼국지나 수호지는데 우리 역사 영웅을 가지고는 그런 판소리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건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있었다면 참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의 그 뭐야 패왕별이님 이런 것들 우리가 중국 답사 가면 그 경극고 보잖아요. 서강 가면. 근데 우리는 이제 안타깝게 그건 없지만 이제 이 근대의 이제 가장 특징인 게 이제 그림이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움직이는 그림.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그림의 이제 최고는 이제 TV,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인데 하여튼 당시 획기적인 이게 영화죠. 예, 극영화가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예, 극영화는 1시간 이상이 돼야만 극영화라고 합니다. 예전에 필름이 비싸니까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영화도 영화도 많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알아가지고 각 극장에 막 폐기물처럼 쌓였던 거죠. 그걸 구해가지고 있지만 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영화의 한 6, 70%는 지금 없습니다. 그 필름을 계속해서 썼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극영화는 다행히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한국영화예술원에 가면 이걸 다 디지털로 바꿔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도 성웅 이순신이 우리나라 최초의 극영화다. 그래서 윤일봉 알죠? 50대는 다 알 거예요. 윤일봉. 예, 우리나라 멜로 영화의 단골 메뉴였죠. 예? 얼굴이 좀 덜 느끼하신 분. 예. 그다음에 71년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김진규와 김지미 예, 가 이제 71년도 극영화고 그리고 이제 이걸 종합해서 77년도 난중일기 그래서 그 있잖아요. 장동익 쭉 하고 황해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3대 이순신 극영화입니다. 그래서 성웅 이순신과 두 번째 성웅 이순신은 국도극장에서 개봉을 했고 그다음에 난중일기는 지금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국제극장에서 상영을 했다. 요 정도로만. 그리고 영화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요 밑에 있습니다.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 영상자료원에서 아주 그러니까 포스터까지 다 만들어서 다 그 촬영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영화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극영화는 이순신 3부작입니다. 김한민 감독이 했던 그러니까 명량, 한산, 노량. 이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한산이 아니 명량이 1761만,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 그다음에 한산이 726만, 노량이 안타깝게 457만. 그래서 두 개 합해가지고 3천만. 대단한 거죠. 이것만 해도. 예, 파묘가 1,000만을 넘었다 하니까 이 1,000만 넘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따로 또 설명하시 우리 전체 중에 따로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중에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축제입니다. 축제. 왜냐하면 우리 서울이 이순신 장군 탄생한 곳인데 탄신제가 없다라는 거죠. 아산이 가져갔으니까. 아산이 가져갔으니까. 그다음에 문화재가 없습니다. 문화축제가. 이순신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산보다는 서울이 문화축제로서의 가능성이 왜 많냐? 거리. 이동 거리가 서울은 지하철로 전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상가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구가 많아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순신이라는 바탕이 딱 있는 겁니다. 생가와 이순신 거리, 충무로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념관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이걸 진행을 하면서 그 기념관을 어떻게 하든지 30년 기부 채널을 받아서 운영권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순신 승경도와 이순신 해전 승첩도를 가르치고 전수해주고 이순신 장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걸 생각하는 게 이제 이순신 역사관이고 거기에 딸려서 하는 활동이 바로 축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축제는 아산 성 이순신 축제고 이 이순신 축제는 탄신제까지 겸하고 있다.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지역에 사는 통영 한산대첩 축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진해의 군항제와 함께 가장 큰 통영의 한산대첩과 진해의 군항제, 해군사관학교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목포의 이순신 수군문화축제, 뭐 진도의 명랑대첩 축제는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축제가 여수 진남 거북선 축제, 그다음에 남해 이순신 호국제전, 그다음에 거제 옥포대첩 축제, 고성 당항포 대첩 축제 이런 식으로 지역적 축제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되면 이런 축제들도 이제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걸 쌓으면 어느 정도 되면 그 이순신 요 사업과 우리 전통 문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축제와 결합을 해서 동시에 추적하는 한 3년 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에 관련된 축제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접근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우리가 가장 근접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순신 관련된 자원봉사와 그런 그 역사 탐방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축제가 있다는 걸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진해 군항제가 가장 크죠. 이 벚꽃 보러 진짜 많이 가잖아요. 예, 진해 군항제. 요거 이렇게 해서 제가 따로 이곳은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축제가 이제 이런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진해, 군항제, 고성, 거제, 남해, 여수, 그다음에 진도, 목포, 통영, 그다음에 아산 이렇게 축제가 이렇게 있고요. 네, 진해, 군항제하고 이제 문화 콘텐츠 가운데 이제 출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드디어 출판에 이제 뛰어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출판을 판매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판매를 많이 해봤자 되지도 않고 그래서 어차피 뭐 저작권이야 이거 뭐 해가지고 너무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제 이 출판을 통해서 다른 걸 이렇게 발생할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출판은 접근하지만 판매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그 실적과 홍보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뭐 출판 가운데는 김은혜, 카레 노래가 가장 유명하고요. 뭐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판은.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게임. 근데 의외로 이순신 장군의 그 해전을 중심으로 게임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산시에서 만든 이건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형태의 2D 정도의 이 게임은 이제 끝. 애들 요새 보지도 않아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시 같은 데서 만들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래 변화가 없어. 왜냐하면 사기업에서 만들면 끊임없이 그 버전을 업하잖아요. 버전업을 하잖아. 근데 이건 안 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게임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 뭐야 그랑삼국이라고 이거 재미없어. 이것도 끝. 그래서 안타깝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중심으로 하는 게임은 없는데 또 이제 명량이나 이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떤 업체가 그런 이제 롤플레잉 게임이라든지 또는 여러 사람들이 오는 원소스 멀티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에 수천 명 와서 하는 거, 뭐 이런 게임을 만들겠죠. 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할 건 없습니다. 게임 업체가 해달라 해도 우리는 이거 할 역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게임이 있다라는 거. 우리 문화 콘텐츠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가족형 판놀이는 이 컴퓨터에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수준 높고 그러니까 컴퓨터로도 경기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충무공 관련된 게임은 이렇게 수준 높은 게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뮤지컬은 세종문화회관이나 뭐 다른 세화문화재들 이런 데서 가끔 합니다. 그래서 철원시에 썼던 겁니다. 이거 철원에서, 철원군에서. 예. 하여튼 우리가 이제 안중근 저기 뮤지컬이 꽤 많이 있었고, 그 두 번째가 저는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명성황후 뮤지컬 있었죠. 예. 이렇게. 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냐면 그건 불행한 역사고 또 비참한 역사이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영웅화 될 수는 없거든요. 예? 예. 왜군들한테 잔인하게 죽었기 때문에 아마 과거사가 용서를 받을 정도다 이렇게. 하여튼 역사의 평가는 냉정해야 되니까요. 역사의 평가가 무슨 감정에 의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렇게 하면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거 다 뻥이잖아요. 되게 안타깝고 슬프게 죽었죠. 한 여성으로서 본다면. 그러나 국가로 볼 때는 어? 동정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근데 이순신 장군 같은 뮤지컬은 정말 해볼 만해요. 극적이잖아요. 서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전통놀이 가운데는 이제 아주 문화 콘텐츠 가운데는 전통놀이 승경도가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이 승경도에는 이제 기존의 승경도와는 다르게 이순장군의 뭐 해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조금. 원래는 승남도에 그걸 좀 놓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못 놨어요. 그래서 승남도에는 한산도하고 녹둔도 뭐 이런 게 빼 못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그걸 버전업 할 때 아산 현충사가 안 났죠. 아, 왜 그걸 생각을 못 했는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왜 아산 현충사를 안 났어요? 그러면 그때 놨을 텐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생각을 해서요.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수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 그러면 승경도와 승경도 해전 승첩도를 동시에 쓸 수가 있죠. 아니요, 승경도, 해전 승첩도, 그다음에 승남도 세 개를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승경도를 수정 본을 만들 때 그 부분을 까먹더라도 선생님들이 야 우리 그 한국 전통노락계에서 만든 승경도에는 이순장과 관련된 건 이번에 넣을 건데 승남도에는 아산현충사 빠졌다 그런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순신과 관련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놓으면 이제 우리 박미정 선생님이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 중에 그래서 수덕사를 절이 많으니까 수덕사를 아산현충사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염두에 두셨다가 우리 여기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로 활동하실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막 제안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지 이제 10회 2강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